말뿐만 하죠. 그거는 서럽다 하는 그거보다는 말 표현을 못한다 할게. 그 슬픔이야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뭐 먹을 거 달라. 안 하면 총하고 칼하고 돼가지고 죽인다니까. 그때 막 저렇게 뭐 시추르냐면 시추르 줬다. 담배를 쓰고 가지고. 지 발길을 얼싸 또 덮어가고 쫙 길에 앉아놓고 또 우리 가포트 버가 또 앉혀고 또 가포트 맞추고 담배를 올라갔지. 담배 갔다 왔다. 경상북도 청도군에 위치한 고개 곰티제. 1949년 11월 이곳에서는 청도군 보도연맹이 결성되어 총 2,138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연맹의 결성은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곰티제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논에 물들다가 부들려 가가지고 그래 죽었습니다. 뭐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어느 날 잡혀가가지고 뭐 안도 못 돌아오고. 그럼 보도연맹 카던데. 예, 보도연맹 빨리 바꿔주는 게 보도연맹 카는 것 같은데. 생업에 종사하다가 보도연맹에 가입했다든지 또 뭐 그 빨치산 활동에 양식이 뺏기고 뭐 옷가지를 제공했다 하는 뭐 편의 제공 등의 이유로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소집을 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보도연맹원과 좌익 세력. 가난에 굶주린 이들에게 건넨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유가 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당연히 받았어야 할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변명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날선 총뿌리 앞에 쓰러져야만 했던 사람들. 586명이 민간인 희생자로 지금 일기에 밝혀졌거든요. 밝혀졌는데 대부분 다 거의 한 5분의 4는 곰티제에서 돌아가셨어요. 살이 이제 죽지 있는데 곰티제 가면서 부르는 게 곰이 나왔다야 이래가지고 곰티제를 부르는 게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에 따라 조사된 민간인 희생자만 무려 586명. 아직 우리가 다 밝히지 못한 희생자는 얼마나 더 있을지 모릅니다. 누구 자손인지 알아야 그 자손이 살아있으면 동의한테 이야기가 연락해가지고 그 찾을 수 있는데 못 찾겠더라 이야기. 형님이 78에 birthday 그 내가 막내 태어났어요. 그래 저 이제 죽이 이제 여든 정부하고 이제 더 죽고 서희 진짜 누구 둘이 다 죽었다 죽는다. 그 권해도 자기 스스로 포기를 자꾸 하대. 저 하는 지금 연세가 많나면 저 하는 그 뭐 인지 해가지고 망하겠노. 저도 나이가 70 지금 5인데 살면은 뭐 얼마 더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남아있는 이들의 시간이 다 저물기 전에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곰티제가 품고 있는 악몽은 무엇이었는지 그날의 곰티제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이야기 전할 백성문입니다. 영상 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는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우리의 아픈 역사를 면면히 살펴보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나은 다음을 만들기 위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에서 역사를 배우고 있는 21살 대학생 김유미입니다. 아, 그럼 오늘 이야기는 저보다 낫겠네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연극배우로 활동 중인 26살 노명환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제가 부러운데. 제가 오늘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아닙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영상 기록 키워드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진 같으세요? 청도경찰서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나 그런 파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옛날 시골집에 보면은 막 서랍장에 있을 것 같은 바인더처럼 보이는데 가계부 이런 거? 네네네네. 근데 이 사진 속의 파일은요, 어떤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명부를 정리해서 만든 파일입니다. 누구를 감시했던 건가요?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감시했을까요? 이 시기를 1950년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누구를 감시했을까요?
1950년 되면 뭔가 한국 전쟁이 있을 시기니까 그렇죠. 사학과. 예. 그래서 막 포로나 스파이 이런 목록을 적어놓은 것 같긴 한데 방금 말씀하셨을 때 감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뭔가 좋은 뜻의 그런 파일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감시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뭐 좋은 일은 아니었겠죠. 이 명부에는 바로 국가폭력에 희생된 국민보도연맹원, 빨치산 협력 용의자 등과 그 가족들을 감시했던 명부 대공바인다입니다. 네, 일명 보도연맹과 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 또 그 가족들을 포함한 이야기인 건데요. 혹시 보도연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자들의 연합 뭐 보도.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사실 보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은. 하지만 보도연맹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좌익운동을 하다가 이제 전향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만든 단체고요. 정식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감시했던 건가요? 뭔가 의심받을 행적이나 이런 걸 해서 감시를 받았던 게 아닐까요? 1950년도에 6.25가 발발했죠. 한국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근데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는 이 보도연맹이 아까 좌익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적과 내통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요. 정말로 보도연맹원인지 아니면 보도연맹이라 해도 국가를 배신했는지 뭐 이런 자세한 조사 하나도 없이 사냥에 가까운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사냥에 가까운 학살이라니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던 건가요? 일단 이 보도연맹의 예비검속 사건 경우에는요.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고요. 오늘 알아볼 곰티제에서는 586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일기조사 결과에 불과하고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아픔을 견디고 있을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아까 보도연맹원이 아니라도 잡혀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왜 잡혀갔던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때로 갔다고 가정을 해보고 전쟁이 났어요. 근데 누가 밥 한 끼만 달라고 배고프다고 집에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같이 사람들인데 전쟁의 피해를 같이 겪고 있는데 선뜻 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 밥 한 끼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의 그 생각하고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마음을 너 보도연맹원이지 이런 증거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보도연맹원이지. 그러니까 밥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간단한 논리로 억울하게 보도연맹원으로 오해를 받아서 희생된 분들도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력 때문에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갑자기 뭐 와서 보도연맹 가입됐다라고 해서 이제 끌려가셨는데 결국은 그 이후 그 집에서 나가신 이후로는 아무런 뭐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그때 낮에는 경찰이, 밤에는 이제 빨갱이들이 빨치산에서 내려와가 총칼 들고 곡식 내놔라. 밥에도 또 옷도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안 주면은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조금은 안 좋겠느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도 매우 충격적인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고요? 밥 한 끼도 주지 않았는데 보도연맹원이라고 끌려가서 희생을 당한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잡아갔던 거예요? 잡혀갈 때는 집에서 이제 있다가 그냥 뭐 조사받고 오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갔는데 그 이후로 소식도 모르고 전혀 이제 그 길로 이제 세상 들은 얘기지요. 그날 마지막 불법률 부역하러 간다 하면 아침에 나갔답니다. 그날 음력 6월 28일 날 그날 나가서 바로 그날 처형됐어요. 우리 동네에도 하여튼 뭐 빨개 온 적도 없고 막그 밥에전 그것도 없는데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면 아무 그거 없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이래 자기가 자기 발로 이래 그러갔다 할게 안 그러면 전부 다 내 빼고 이런 사람 다 살았는데 뭐. 나라에서 이걸 허용을 했었나요? 뭐 신고 같은 건 할 수 없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승만 정권에서 이 보도연맹원은 국가를 배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말 그대로 학살이 자행됐던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곰티제에서는
그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곰투제에는 뭐 이제 그 전선 가지고 이래 줄을 묶어 가지고 이래 가도로 해놔놓고 총을 가지고 뭐 사기가 저기 딱 하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8명인데 조그만한 그 한 60가구 되는데 8명이나 잡혀갔어요. 동네 사람은 총살시키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본 사람들이 있는데 줄로 이렇게 쫙 씌워놔놓고 이래 한방 쏘마 10명이 잡아진대. 10명이 한방 쏘마. 총알 한 방에요? 예, 총알 한 방에 10명. 그러고 또 잡아지고 난 뒤에 또 앞으로 당겨갖고 또 쏘마 10명 잡아지고. 이유도 없이 끌려가서 사망한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 유족들은 시신들 사이를 헤매야만 했는데요. 이런 상황 역시 깊은 상처와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전면 두곡동 그 마암산 강이 있어요. 바로 곰띠 그걸로 제가 부거인데 거기 한 가보라 이렇게 했길래 그래가 연락이 우리 집에 와가 엄마하고 이제 며치들이 그 갔어요. 가 찾아보니까 이제 평평한 바위 위에 이제 엎어져 있더래요. 그래 들시 보니 총에 맞아가 돌아가시는 게. 그래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엄마도 없고 이제 그래가 거기서 우리 집까지는 한 5km나 6km쯤 될 길이에요. 그래가 이제 교대로 이제 얻고 왔는데 엄마가 더 많이 얻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름이라는 게 그때 또 그 당시에 여름이라는 시체가 썩어가지고 막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래 덜마 다 이래 해져 보니까 뭐 그러고 사람들이 이래 저거 찾는다고 이래 찾아나는 게 뭐 옷도 저같이 기가쁘고 이리 저 언제쯤 저집고 뭐 찾는 거는 냄새가 나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름이라는 게 금방 가지도 말 그래도 찾으려고 이래 했는데 막 그거는 너무 많이 이래 제이져 갖고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너무 제이져 갖고 그리고 썩어나는 전부 다 이래 땡기면 줄줄 이래 미끄러지고 발을도 미끄러지고 이렇다던데 엄마가 그때 가가지고 아버지 찾으려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청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밀양 지역의 사람들을 곰티제까지 끌고 와서 사살했다는 겁니다. 뭐 밀양수도 여기 와가지고 뭐 참 사살하고 이랬다 하니까 볼 때 여기 아주 산이 깊고 여기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살하고 숨기기는 수분 장소 같아요. 보니까. 밀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사살을 했다고요? 밀양은 청도와 조금 멀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문제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좌익 세력이다. 그런 이유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모든 비난의 화살이 저한테 갈 것 같은데요. 뭐 제가 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면 뭔가 따돌림 같은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연좌제입니다. 단지 이제 아버지 이제 영자제 그 때문에 그 신혼조회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막 술도 막 먹게 되고 직장이 안 되니까 첫째 술 먹고 돌아다니고 엄마한테 이제 달라드는 거지. 왜 엄마 내를 낳았노? 뭐 때문에 낳았노? 낳아갖고 이래 나한테 고통을 주노 하고 엄마한테 못할 소리 험한 소리 다 하고 그랬는 게 그게 죄스럽고 엄마한테 죄스럽고 항상 뭐 또 죄인같이 살았지요. 다른 사람 보기에 떳떳지 않게 참 항상 고개 숙여가지고 살아왔지요. 그러면 유족분들은 아직까지 그 피해를 계속 받고 계시는 건가요? 진상규명도 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1950년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진상규명이 된 게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게 1950년. 근데 50년에서 70년 정도 지나서 그 뒤로 진상규명이 된 거니까 그 기간 동안 정말 숨죽이면서 살아온 겁니다. 정말 희생자 유족들인데도 말이죠. 그동안 나라에서 보상을 하거나 조사를 하지는 않았었나요? 당시에 이승만 정권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은폐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뭐가 사라지냐면 증거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거죠. 4.19 혁명 직후 전국의 보도연맹 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분노 여론이 들끓었고 장면 내각에서는 양민 학살 사건의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조사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장면 총리는 희생자들에게 조화와 부조금을 보내고 조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이제야 겨우 진상규명이 됐나 싶었는데 정권이 바뀐 거죠. 그동안 진행되던 조사는 중단됐고 유족들은 다시 한번 연좌제의 고통 속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잠시 희망을 봤을 법했는데 그럼 다시 연좌제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된 걸까요? 일단 유족회 활동을 금지시켰고요. 사건 당시 그랬던 것처럼 유족들을 요 시찰 대상으로 지목하고 규정했습니다. 신원조에 이런 내용을 사용하면서 불이익을 주기도 했고요. 사건이 발생하고 10년 사이에 진상규명과 원점으로의 회귀가 다 일어났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1990년대 들어서 사건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을 했고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전국적인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밀양에서까지 끌려온 희생자들을 포함해 곰티제에 묻혀 있었던 이들의 이야기까지 재조명이 됩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양모 씨 등 청도군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정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다며 양 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신 씨 등 희생자 586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양 씨 등 유족들은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양 씨의 손을 들어줘 900여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금이라도 판결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그 선친 위패입니다. 예. 강자 호자 문자. 예. 강자, 호자, 문자. 김자, 영자, 호자. 참 안 됐죠. 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게 참 국가에서 참 저거 너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우리 아버지 희생한 데는 그 얼마 안 돼, 길에서. 길이 여기 말고 또 있었나요? 아니, 그 옛날에는 이 길이 아니고, 꼬불길이 있어가지고, 요 밑으로 댕기더라. 하나 넘어. 이거 하나 넘어. 오솔길이죠, 오솔길. 길은 옛날 비포장길이 요래 때가 있어. 거석길, 비포장. 이제 장소가 이제 산길이지만은 그래도 추락이 올 수 있고 또 여기 산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꼴짜기가 이래 참 그 사람들이 죽여놓고 버리기가 제일 쉬운 장소라요. 그러니까 여기 택했는 모양이죠. 우리가 유령탑을 이래 해놓고 보니까 뭐 종종 찾아와서 참배를 하고
흐느끼 우는 분도 있고 참 그 슬픔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이는 2살이었었고, 그러고 엄마 따라 그 곰티째 장에 갈 때만 그 곰티째 확살당한 그 자리에 가서 엄마가 많이 울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우니까 그냥 따라 울었지 뭐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왔다 갔다 이래 했는데, 장에 갈 때마다 그랬어요. 이 딸님 그전에는 이 딸님이 뭐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이제 내도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아버지 뭐 그런데요. 이 교우가 그런 게 그래서 이번에 이 딸님 조카라 조카 우리 육촌 형님이라 형님 육촌 요 자기 조카라 이런 마을에서는 혼자 붙잡혀갔지요. 혼자 붙잡혀가고 이제 그 마을 주민 가운데는 이제 같이는 안 가도 그 당시에 한 몇 분이 같이 세상 들었습니다. 잡혀갈 때는 집에서 이제 있다가 그냥 뭐 조사받고 오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갔는데 그 이후로 소식도 모르고 전혀 이제 그 길로 이제 세상 들은 테이지요. 사실 여기에 희생되신 분들은 6.25 전쟁 전후로 해서 정말로 아무런 제도 없이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소집을 해서 요 위치가 저기입니다만 대부분이 이 골짜기에서 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된 그런 분들이고 아버님은 무덤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는 9월 9일 날 제사 지내는 것밖에 없었고 9월 9일 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9월 9일 날은 그날은 소는 날이고 여하튼 행불된 사람은 전부 다 9월 9일 날 제사를 지내요. 이제 우리 후세들한테 이걸 진실 규명해가 정부에서 다 찾아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실위원회가 하면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그 진실 규명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사과도 하고 또 이제 그 호적에 또 잘못 그게 있는 빨간 줄 있는 거 전부 다 없애주고 또 새로 좀 더 그 해가 또 이제 역사 교과서에 이것도 실어가지고 앞으로 후세들한테는 교육해가 그때 그런 사람 죽은 지 빨갱이가 아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한 그런 거를 교육도 시켜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희망을 보셨다가 군사정변으로 인해 다시 연좌제를 겪게 되고 너무 피해자 유족분들과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네요. 하루빨리 좀 더 다시 회복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판결이 난 만큼 빠른 조치와 함께 아직 다 파헤쳐지지 못한 진실들도 조속히 규명되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함께한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청도 사건이라는 마음 아픈 사건을 저희 처음으로 교과서에도 많이 언급되지 않아서 이번을 통해서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아픈 사건일수록 현재 저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픈 역사의 진실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저희가 뭐 이런 걸 많이 접할 기회는 또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관심 있고 그거를 또 파헤치지 않는 이상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서 이런 청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되게 가슴 아프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집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 속에서는 또 길을 잃고 곰티제를 넘는 숲길은 여전히 막막해. 진경옥 시인은 곰티제 고갯길을 지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막함이란 단어가 마음에 남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곰티제하면 한국 현대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청도의 중앙을 남북으로 달리는 고갯길. 소나무와 상수리나무 군락이 압도하고 있어 봄이면 진달래,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 지금도 청도를 관광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곰티제 고갯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곰티제 고갯길이 품은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